먹방 사회 여러분의 추쌤 돌아왔습니다. 쌤과 함께 드디어 새로운 단원이죠. 자, 우리가 4단원 공부할 건데요. 자원의 의미, 그 다음에 분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얘들아, 자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원이다 라고 할까요? 자원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그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쓸모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유용한 것들을 다 자원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식량이죠. 그러면 그 식량이 자원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지게 된 게 바로 석유라는 자원을 에너지 자원으로 쓰게 되면서 전기를 생산하면서부터이죠. 자, 이런 게 바로 무엇이다? 자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한 거, 쓸모있는 거, 쓸모있는 거, 쓸모있는 거,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고요. 자,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자원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유용하면서 쓸모가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는, 자, 인간에게 유용한 게 자원인데 중요한 게 그 유용한 것 중에서, 자,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게 자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라는 자원이 옛날에는 인간한테 거의 쓸모가 없어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막에서 나오는 검은 물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걸 이용해서 그 미라 만들 때 정도 사용하고 특별히 사용한 적이 없어. 그때는 자원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 석유를 쓸 수 있는 이 엔진에 써가지고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 다음 비닐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이 개발되죠. 이제 자원이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그렇게 석유라는 자원이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해도, 자, 경제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지, 손해를 안 봐야지 자원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너희들 포항 앞바다에 자원이 있어. 그쵸? 바로 석유라는 자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석유라는 자원이 묻혀있는 게 4천억 정도가 돼. 근데 개발하는데 1조가 들어. 그럼 1조의 돈을 들여서 4천억치 개발에 팔면은 6천억 손해죠. 개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경제적으로는 자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자원이라는 것은 유용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해야 되고 플러스 경제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자, 앞으로 사회에서 경제라는 말이 나오면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의미에 따라 나눠볼 거고요. 또 하나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재생 가능성을 두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에 따라 나누는 건요. 자, 먼저 좁은 의미의 자원은 그냥 눈에 보이는, 쓸모있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식량들. 물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나 고기만 생각나네. 자, 그 다음에 뭐 쌀 같은 거.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있죠. 에너지 자원의 대표적인 게 화석 에너지인 석유와 석탄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도 뭐가 있나요? 광물 자원이다 라는 게 있죠. 광물 자원은 철강석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좁은 의미의 자원이에요. 다 눈에만 보이죠. 하지만 넓은 의미의 자원은 인간에게 쓸모 있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라는 거야. 즉 인간에게 좀 더 경제적으로 또는 돈을 벌어준다거나 아니면 좀 더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자원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좁은 의미의 자원이 있죠. 요거를 합쳐서 뭐라 부를까요? 천연자원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천연자원 당연히 들어가요. 거기다 플러스 우리 인간 자체가 자원이라는 거야. 인간의 기술 같은 거. 그래서 인간, 이걸 인적 자원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우리 인간이 만든 문화 있죠. 문화적 자원이라고 그래요. 문화라는 거는 이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아니면 제도. 자,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는 게 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일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자, 중국의 공산주의 이 경제 정책을 포기하고 나서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이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문화적 자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생 가능성을 두고서는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나눠요. 자, 또는 비재생, 아닐비죠? 재생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재생 가능한 자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거는 순환은 돌아간다라는 거잖아. 순환 자원이다 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재생 불가능한 거는 고갈 자원이다 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화석 에너지. 석유, 석탄. 한 번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못 나오잖아. 하지만 풍력, 바람 불 때마다 우리가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원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문제점을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편제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편애한다라는 거는 사랑을 골고루 주지 않고 한쪽에만 주는 게 편애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아하. 자, 자원이 전 세계에 골고루 균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석유라는 자원이에요. 자, 어디에? 페르시아만 부근에 거의 대부분이 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죠. 석유라는 자원 되게 중요한 자원이에요. 현대사회에서. 너희들 우리 석유 사고 싶으면 우리나라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무기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한성입니다. 바로 뭐와? 고갈 자원과 관련되어 있죠. 대부분의 자원이 앞으로 고갈될 거예요. 석유랑 천연가스는 한 50년? 석탄은 100년에서 길게 보면 200년까지 봐요. 자, 그 다음에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자, 자원이 아니었던 게 어떻게 된다? 기술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자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편제성, 유한성, 가변성이 무엇이다? 자원이 될 수 있다, 안 된다?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마무리 해볼게요. 자연 상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자연물 가운데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들을 우린 뭐라 부릅니까? 자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원으로서 유용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자, 먼저 기술적으로 어때야 돼요? 개발이 가능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해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의 자원은 일반적으로 천연자원만을 말해요. 뭡니까? 좁은 의미의 자원이고요. 자원은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분포하는 무엇을? 편제성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의 특성에는 편제성, 가변성, 유한성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쌤은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안녕.